이번 시간 키워드는 AI와 윤리, AI의 문제입니다. AI 세상 스토리로 만나보는 윤리 문제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여러 가지 사례로 살펴보는 AI 문제들을 확인해 볼 것이고,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속에서 어떤 AI 관련 문제가 있는지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 윤리 문제를 고려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작권 관련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코딩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시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특히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실 때 저작권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하여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만든 창작물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업적 이용을 활용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당연히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련 없겠지만, 혹시나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것, 돈을 벌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이것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취미로 그림들을 만드시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든 그림을 어느 게시판에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어떤 SNS 같은 거 올리실 때는 약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이미지는 뭘로 작성했다라는 등의 문구를 적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I로 만들었다 하였더라도 그 데이터들은 다른 어떤 창작자들의 것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실 때 꼭 그 사람들의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는 여러분 생성형 AI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AI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귀로 들으면서 이 문제를 내가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까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나름의 답을 내면서 이번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어떤 문제가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 이 그림 보고 금방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바로 가운데 있는 남성분이 얼굴 인식, 그 캡셔닝이라고 하는데, 얼굴 인식 칸이 생기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왜 생겼을까요? 바로 우리가 몇 번 배웠던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데이터를 숫자로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 눈에는 그냥 백인 친구들은 얼굴이 잘 인식되고 흑인은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런 패턴으로 보이는 겁니다. 백인들은 얼굴이 밝죠? 밝기는 0부터 255로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밝은 백인 친구들은 거의 200에서 255 사이의 그 숫자 값들로 요약이 되었을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하지만 흑인은 어떻습니까? 흑인은 좀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0에 가까운 숫자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머신러닝을 학습시킬 때 데이터를 100인만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값이 높은 것들만 이제 사람의 패턴이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35 정도 나오는 어떤 흑인 남성분은
사람으로 체크를 못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별받는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컴퓨터는 이 사람들이 백인이냐 흑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백인의 데이터만 줬고 그 데이터는 숫자 값이 높은 값이다 라고 컴퓨터에게 분류됐을 뿐이에요. 흑인까지 같이 학습시켰다면 저런 패턴이 나오진 않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이 의도치 않은 차별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와 연관지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AI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인 거거든요. 영국에서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평가를 잘 치르기가 어려워가지고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가면 좋을지 분류하는 평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좋았죠. 평가를 못 받은 친구들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했고 인공지능은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 사립고 다니는 조금 더 돈이 많은 집안 학생들한테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자라서 더 유리한 평가를 받으면 그게 공정할까요? 잘못되어 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바로 인공지능이 우리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떤 데이터를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썼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결과를 요약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을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저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따져서 되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어떤 데이터를 썼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꾸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가면 여러분들 법률이나 이런 자문들도 인공지능이 많이 담당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했으니까 무조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잘못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따져 물을 것은 인공지능에 어떤 데이터가 활용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인공지능은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인공지능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인공지능 더 배워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좋고 나쁜 게 없는 겁니다. 기술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유용하게 사용되는 예를 좀 들어보면 옛날에 돌아가신 위인들 있죠. 그분들은 사진이 없거나 혹은 흑백 사진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구한말의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는 흑백 사진으로만 존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컬러 사진으로 복원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살결은 어떤 색일 거라고 이제 색상 패턴을 이제 학습한 다음에 컬러링을 입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이미지를 이제 영상으로 바꿔보는 거 우리 같이 해봤었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열사분들을 복원하는 이런 일들도 가능해지고 있죠. 또한 엄마가 아이를 이제 잃어버린 경우, 아이가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난 경우, 엄마가 너무 그리웠는데 그 아이를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이제 좀 만들어서 만남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아주 좋게 사용한 케이스가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굉장히 위험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전쟁에 쓰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전쟁 기계가 사람을 자동으로 타겟으로 삼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를 실제로 학습시키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앞으로 AI가 전쟁에 도입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이미지 인식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 인공지능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과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트위터에다 인공지능을 이제 앞으로 그만하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선한 목적으로 만든 이미지 인식 기술을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 전쟁 기술에 도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인공지능 연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문제고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분명한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히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AI 문제들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간단하게 선생님이 영화 스토리를 좀 들려주고 그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AI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머리 아프고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상과학 영화를 보실 때 AI 문제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눈이 있다면 훨씬 더 영화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각도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추천하는 영화는 로봇 앤 프랭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미래 어느 날 주인공인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노인은 치매에 걸린 환자입니다. 이 프랭크라는 노인이고요. 치매에 걸려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외롭겠죠.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이 아버지한테 뭔가 잘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던져놓고 사라집니다. 뭐였냐면 바로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이죠.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들이 와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돌봐줄 로봇이다 하고 던져놓고 왔어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프랭크는 새로 만나게 된 이 로봇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어떻게 끄지? 어떻게 하면 널 끌 수 있냐? 하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요. 심술궂게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평소에 프랭크가 즐겨 먹는 시리얼이 있어요. 그걸 항상 먹는데 어느 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가 내 시리얼 어디 갔냐? 하고 로봇한테 물어봤더니 이 로봇이 건강에 나쁜 성분이 있어서 전부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프랭크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AI 로봇이 주인의 말을 거역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로봇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둘 중 하나인데요. 로봇이 주인 말을 때때로 거역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다. 로봇은 주인의 말을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제 찬성과 반대를 생각하셨으면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유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 봤을 것 같고, 이제 하나씩 선생님이 말을 할 텐데, 선생님 말이 당연히 정답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딜레마가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한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생각할 거리들을 줄 거예요.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로봇이 주인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아마 그런 이유일 거예요. 로봇은 당연히 우리 인간을 도와주려고 만든 것이고, 우리가 뭔가 시켰는데 안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사용하기 싫겠죠. 그래서 아마 로봇은 반드시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로봇에게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 미운 친구가 있는데 가서 한번 때려줘.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조건 복종해야 되니까 걔는 가서 때려야겠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죠? 네,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죠? 아마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조건이 또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인공지능을 만들 때 그런 것들 다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로봇은 주인의 말을 거역해도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아마 주인이 못된 사람이거나 주인이 막 엉뚱한 일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때때로 로봇도 이제 판단력도 필요하고 자기의 이제 의지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이 친구들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로봇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녁 식사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다가 배불러서 조금 남겼어요. 로봇이 그걸 치우러 왔는데 로봇이 나한테 이러는 겁니다. 주인님, 왜 음식을 남기세요? 하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너무 배불러서 너 못 먹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로봇이 주인님 음식을 남기면 안 됩니다. 저기 북한에 있는 친구들은 매일 굶주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기분이? 물론 맞는 말이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하겠죠?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로봇이 우리의 말을 거역할 수 있도록 어떤 판단력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라 이 안에도 굉장히 사람과의 어떤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넓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에는 집집마다 아마 AI 로봇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로봇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혹은 로봇을 이제 반려동물처럼 계속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의 우리는 아직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을 지금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이런 AI와 인간이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한편 이제 프랭크와 로봇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와 로봇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로봇이 생각보다 일도 굉장히 잘하고요. 또 말동무도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랭크가 로봇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프랭크가 하루 이제 도서관을 갔다 오는데 도서관에 들어가는 동안 로봇을 잠깐 밖에다 세워놨는데 아이들이 로봇을 이제 막 때리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랭크가 갑자기 아이들을 쫓아내고 로봇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차 로봇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농담으로 로봇에게
아이들이 괴롭힐 때는 자폭 절차가 시작됐다고 거짓말을 하면 아이들이 도망갈 거야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봇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프랭크가 가르쳐 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봇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어떤 친구는 아니야,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니야, 때때로 거짓말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프랭크는 도서관 사서에게 친해지고 도서관 사서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서 선생님이 프랭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도서관이 이제 사라진다. 미래니까 이제 책들이 다 전자책으로 바뀌고 도서관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평소에 프랭크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이라서요. 이 책들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근데 특히 이 도서관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서 원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랭크가 이게 없어지는 게 싫어서 이 책을 도서관이 없어지기 전에 좀 훔쳐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랭크가 원래 젊었을 때는 유명한 금고털이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훔쳐내가지고 이 책이 소멸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프랭크가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먹었고 이제 이런 큰 일을 하기에 조금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로봇에게 물건을 훔치는 방법을 가르치게 돼요. 그 로봇은 당연히 이제 프랭크를 도와서 열심히 배우게 되죠. 자기의 기술을 전수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과 도서관에 있는 중요한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훔쳐내는 한탕을 계획하게 되죠. 잘 되었을까요? 네. 성공적으로 로봇과 함께 도서관에서 고서를 훔쳐내게 됩니다. 그런데 절도는 성공했지만 이제 흔적을 남겼죠. 프랭크도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경찰이 추적하게 됩니다. 프랭크를. 그런 한편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이제 딸이 방문해서 프랭크와 하룻밤 지내게 되는데 딸이 들어오자마자 로봇을 동작을 멈추게 하는 행동을 하죠. 이것이 프랭크는 이제 좀 불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가족보다 오히려 이제 로봇이 더 친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다음날 아빠를 위해서 음식을 했다고 이렇게 차려줬는데 프랭크는 이제 이 딸이 요리를 못하고 요리를 안 하는 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딸이 요리를 아빠한테 만들어주는 척하고 로봇을 잠깐 켜서 같이 로봇과 음식을 만든 다음에 다시 꺼놓고 자기가 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프랭크에게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로봇이. 질문을 또 하나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과연 로봇을 가족처럼 생각하게 될까요, 미래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정답은 없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본에 유명한 실험이 있었는데 반려 로봇을 이제 키우는 그런 노인들에게서 우리가 애완견을 기를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똑같은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된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는 로봇을 반려동물처럼 집에다가 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분명한 의견을 갖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되는데요. 프랭크는 결국에 이제 덜미가 거의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궁지에 물린 프랭크는 로봇과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로봇이 자신을 초기화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기화 알죠?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처음으로 되돌리는. 왜냐하면 로봇의 메모리 속에 이제 프랭크와 같이 이제 절도한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자기를 초기화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랭크 입장에서 이걸 초기화하면 간단한 일인데 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하기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이제 초기화된다는 건 사실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로봇을 거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자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초기화하셔도 괜찮다라고 거꾸로 위로를 하고, 프랭크는 사실은 로봇을 끊을 방법 다 알고 있었다 하면서 미안해하면서 로봇을 이제 끄면서 영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미래 사회의 영화를 보실 때 앞으로 여러분 항상 이런 AI가 실제 우리 생활에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AI가 나오는 영화나 만화를 한 편 읽고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윤리적인 문제를 하나씩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AI 세상 스토리로 만나보는 윤리 문제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편견을 학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AI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AI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